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니까 돈을 쓰기 싫은 거야.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쓰기 싫어 아끼고, 그럼 아끼면은 또 이게 잘 안 돼. 공부가 안 돼. 네.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장관 수행비서를 했거든요. 장관 수행비서. 예, 장관 수행비서가 뭐냐면은 장관님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따라다니고 뭐 물건도 챙겨드리고 네. 자료도 들어드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일본 영어다 보니까 이제 가방 못지라고 불러요. 가방 못지. 가방 들고 다니는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가방 못지라고 하는데, 장관이 바로 옆에서. 옆에서 네.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에서 이거 일본식 표현이라서 지양해야 될 표현이긴 한데 가방 못지라는 표현을 이제 보통 씁니다. 그런 걸 하면 어떻겠어요? 맨날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장관님들 일정이 9 to 6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종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 자기 시간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예측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수행 비서들끼리도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왜냐하면 장관님들 회의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 저는 그 자투리 시간을 그렇게까지 못 썼어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다 지나가 있어. 네, 짜투리 시간의 문제가 그거죠. 그래. 그러면 다 그럼 끊기고, 그럼 다시 시작하고 몇 번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극복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을 몰아놓자. 한마디로 자투리 시간을 모으자. 그러니까 티끌 모아 태산.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모아요? 일단 1, 20분 나는 시간이 크게 이 공부할 때 의미가 없더라고요. 1, 20분.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최소한 한 30분 이상의 시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에 통으로 30분 이상은 네. 시간을 내야 된다. 시간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낼까? 이제 그 고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점심시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점심시간.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날을 늘리면서 딱 먹고 오면은 한 3, 40분 남아요, 시간이. 딱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에 좀 줄이 없는 약간 인기 없는 메뉴를 먹는다든지 해서 시간을 꼭 3, 40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이제 자투리 시간이 안 자투리 하도록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도 약간 동선 같은 거를 짤 때 3, 40분이 나올 수 있는 동선을 짰어요. 한 번에 통으로 3, 40분은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 예를 들면 뭐 광역버스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주로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더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또 서서 공부를 못 하잖아. 네네. 출근할 때 내가 앉아서 3, 40분이 나올 수 있는 동선으로 만들었어요. 환승을 자주 하지 않고 조금 그렇죠. 길거리더라도 앉아서 오래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낙성대역에 살았거든요. 네. 낙성대역에 살면서 경복궁으로 이제 출근했어요. 그럼 출근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느냐?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교대역에서 내가 앉아서 경복궁역까지 갈 수 있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시간을 계산했죠. 몇 시에 가면 내가 여기서 앉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6시 55분에서 7시 5분 사이였어요. 교대역에서 6시 55분 출발하는 지하철을 타면 내가 앉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7시 5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자리가 있어. 네. 그 이후부터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때 타서 쭉 공부하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30분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 날은 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약속 없애시고, 그 대신 구내식당에 밥 먹는 날은 딴짓하지 마시고, 뭐 밥 먹고 나서 뭐 담배 피우러 나가고 왔다 갔다 이러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하고 뭐 커피 마신다 이런 날은 그냥 식사 약속 있는 날 다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예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시간이 최소한 자투리 시간도 진짜 1, 20분 자투리 시간이 진짜 공부에 집중 잘 안 돼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5분, 10분 막 이렇게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 하고 안 되시는 분은 하십시오. 저는 안 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는 거를 자투리 시간에 무엇을 할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투리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 이상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든 업무든 좀 바꿔보면 좋죠. 자투리 시간을 최소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로 만들 수 있게끔 늘리라는 말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자투리 시간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에 그럼 공부할 것도 미리 좀 챙겨놓고. 그렇죠. 저는
이 공부할 거를 늘 들고 다녀요. 진짜 주말에 친구 약속 있을 때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늘 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에 조금씩 뭘 넣어 다니고 가방을 도저히 들 수 없는 환경이면 이런 스마트폰이 이제 있으니까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써주면 좋고 뭐 요즘은 또 태블릿 PC도 있으니까 저 때 공부할 때보다 훨씬 환경이 좋아요. 태블릿 PC는 사실상 책이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런데 파일을 잘 넣어두시고 이제 사람들하고 약속하다 보면은 늦게 온 사람 있고 시간 안 맞을 때 있어요. 늦는 거를 그냥 알겠다 괜찮다 하면서 얼마나 늦냐를 물어봐. 얼마나 늦느냐. 그래서 한 10분 늦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한 뭐 예를 들어 내 지금 차가 너무 막히는데 그래서 야 오늘 무슨 날이냐 이러면서 30분은 걸릴 것 같아 하면 차라리 30분 늦을 것 같다 그러면 천천히 와. 그냥 알았어.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사고 나니까 그러면 천천히 와. 뭐 그냥 카페 가서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 뭐 싸울 일도 없고 밥 얻어 먹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이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데 실패해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제 주변에서 실패하는 거 보면 투자를 안 해요. 대부분 공부를 하실 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되게 웃기죠. 심리적으로 직장인들 공부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강의를 뭐 딴 사람하고 공유해서 듣는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지나간 강의 같은 거? 싸니까. 예, 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려고 하고 뭐 저는 돈을 다 썼어요. 그런 돈을 다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정리된 자료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리할 시간을 얘가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돈으로 시간을 산 겁니다. 내 정리할 시간을 얘가 정리한 거, 가장 업데이트돼서 정리해 준 거를 내가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아낀다고 작년 거를 샀으면은 업데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업데이트를 찾아서 가피를 해야지. 네. 그러면 그 시간이잖아요. 가피를 하는데 뭐 공짜로 하나? 다 시간을 써서 최소 시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뭡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아끼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왜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심리를 이제 보면은 그것 때문이에요. 보통 직장인들이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포기할 것 같으니까 돈을 쓰기 싫은 거야. 중간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돈 쓰기 싫어서 아끼고, 그럼 아끼면은 또 이게 잘 안 돼. 공부가 안 돼. 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보다는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돈 버니까 좀 돈을 다른 데 쓰시지 마시고 여기 좀 아껴서 내 시간을 아끼는데 돈을 좀 투자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아껴서 더 잘 되고 합격하고 그 다음 또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쓸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2007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2016년에 차를 샀습니다. 차 없이 계속.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왜 돈 없어요. 돈이 없어. 그 돈 어디 갔냐? 거기 있었어. 지금 얘기했잖아. 거기 쓴 거예요. CF 응시를 100만 원씩 합니다. 공부한 데는 돈을 안 아끼고 투자를 했다. 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으로 시간을 산 거지. 제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돈을 들여서 직장인들은 시간을 사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 아낄 수 있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직장인들은. 바쁠 때는 또 엄청 바빠요. 바쁜 애는 엄청 바쁜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내가 지금 공부할 타이밍이다 했을 때는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데는 돈 쓰세요. 무조건. 학생 때는 돈이 없고 시간이 많은데, 직장인은 그래도 돈은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 돈을 들여서 시간을 사라. 그렇죠. 계속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아이템이면은 돈 아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 많아서 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직장인들이라면 눈치 보지 마십시오.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뻔뻔하게 하셔도 됩니다. 누구에게 뻔뻔하게 하냐?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뻔뻔하게 한다는 게 예의가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는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런 건 좀 필요하다, 배려를 해달라는 말을 그냥 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론 본인의 업무를 다 미루라는 건 아닌데 할 건 하고, 아닌 부분들 꼭 굳이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그냥 양해를 구하세요. 특히
뭐 저기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오히려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 시간이 좀 배려해달라. 대신 하실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염두하시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청할 때 주의사항. 요청할 때 주의사항. 네. 그냥 해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도움이 된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그렇죠. 나만 좋은 게 아니다. 뭐 회사에 얘기할 때도 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프레임을 잘 짜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히 주변 사람,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진짜 내가 이게 도움이 된다. 너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설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기간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는 공부하겠다. 네. 언제 학교 올해는 내가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 기다릴 수가 있죠. 그냥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배려한 사람도 짜증나요. 근데 딱 생각보다 배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참는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뭐 6개월만 봐줘 하면은 6개월은 진짜 보통은 대부분 참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래 해봐 임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 그래 뭐 원래 10월달까지 뭐 10월달에 시험이 있다면 그래. 그때까지는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내가 더 집안일 하겠다 뭐 이런 거. 예, 그렇게 딱 기간을 정해주면은 참아요 사람들 대부분. 기간을 안 정해주면 물론 좀 참기 힘들어요. 근데 참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제 좀 쇼맨십이 좀 필요해요. 쇼맨십. 이렇게 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약간 살짝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험 상담해 보면 부모님들하고 되게 많이 싸워요. 수험생들이 부모님하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왜 많이 싸우냐? 특히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왜 많이 싸우냐면은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이렇게 그냥 노는 거야. 부모님은 이제 밖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주말 내에 막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집에서는 노는 모습 놀고 있으니까 이제 놀고 맨날 뭐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이렇게 밥하고 있으면은 맛있는 거 없어?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놀다가 나와 이러면은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 누구는 뭐 옆집 누구는 뭐 벌써 들어갔다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아유 뭐 벌써 부모님께 용돈을 100만 원 드렸다는데 아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막 탕탕탕탕 돈말을 치기 시작해. 이러면 이제 기분 나빠가 싸우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게 부모님께 이제 그런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부모님이 약간 열받는 게 생기죠. 불안하시고 얘 똑바로 하는 거 맞아? 내가 돈을 이렇게 학원비 대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또 왜 억울하다는 거야. 왜? 나는 독서실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와서 오늘 주말 하루 쉰다고 집에서 쉬는 건데. 근데 집에서는 노는 모습. 집에서도 이제 노는 거로 생각한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잖아. 인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괜히 보일 때 너무 이렇게 그러면은 또 사람이 약간 또 배려해준 사람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거든. 지원해주는 돈을 위해서 쇼맨십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뭐 꼭 자격 시험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공무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유학 시험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일을 아예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 하면은 뭐 과장님이 이런 상급자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좀 그래도 공부 좀 하라고 잘해보라고 배려해주거든요. 그럼 배려를 해줄 때 그 배려해준 사람께 뭐 일은 뭐 그냥 당연히 그 뭐 일이니까 하는 거고 뭐 그냥 뭐 중간중간에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그러면 또 그분도 이제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그래 네가 내가 배려해 준 걸 고마워하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하면은 또 잘해줍니다. 이런 쇼맨십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이러면은 또 배려 받는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너무 막 이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 너무 뭐 혼자서 막 끙끙 앓고 공부할 때 막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짜투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좀 몇 가지 노하우 좀 나눠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도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응모하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